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에 이제 마지막 평일 1월 3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네, thanks God. It's Friday. 네, Friday가 왔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하드웨어의 시대. 그러나 일부 금이 보인다. 자, 오늘 시장, 미국 시장 상황을 전체적으로 차트로 한번 보시면 상황이 어떤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폭락 후 반등에 성공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전통주들은 좋아요. 다우 운송지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통산업주들은 원래 나쁘지 않았고, 시장이 하락해서 조금 밀리다가 아주 강하게 끝이 났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S&P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반도체 지수도 크게 떨어졌습니다만, 반도체 지수는 하드웨어였기 때문에 반등에 성공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뭉개졌습니다. 오늘 소프트웨어 업체가 급락을 하게 됐는데요. 소프트웨어 업체 급락에는 MS의 주가 폭락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MS가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요. 폭락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나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전 이거 보고 마이크로 실적 작살났구나 해가지고 쫙 이렇게 뽑아서 올렸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실적표를 주당 순이가하고 매출하고 이걸 뽑았는데 핵심 그건 아직 안 나왔는데 질문들을 했어. 투자은행들하고 경영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자본 지출은 예상보다 굉장히 빠른데 그 리턴 값은 충분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사업체 중에 하나인 클라우드 애저의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동안의 성장,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의 상당 부분을 기여한 게 애저인데 이 애저의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펙스는 줄지 않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금이 같다라고 표현했죠, 오늘. 여기서 중요한 표현, 이게 금이 같다라는 게 오늘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미국은 주식 주가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기업 입장에서.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자, 여기서 출발하셔야 돼요. 왜 금이 같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만약에 이번 건으로 인해서, 이번에 뭐 실적 발표가 좋아서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오픈 AI의 비중이 너무 크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오픈 AI의 어떤 기대는 부분들이 매출에서 AI 쪽에서 너무 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어쨌든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주 폭락했고 반등도 제대로 못하고 끝났어요. 폭락해서 시작한 다음에 추가 폭락하고 반등 약하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지난번에 메타도 어제 자본적 지출, 캐펙스를 엄청나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뭐 당연히 뻔하게 아마존도 할 거고, 뭐 애플도 못 이겨서 어떻게 할 거고, 구글은 뭐 당연히 많이 할 거고,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과연 얘네가 캐펙스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주식시장이 신인 나라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일단 메타 같은 경우는 오늘 폭등을 했는데, 메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번 돈으로다가 저기를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캐펙스는 광고 수익이 확정됐으니 광고 수익을 근거로 우린 캐펙스 하겠다 이러니까 얘네는 의외로 번 돈이 있는 걸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은 괜찮겠네 해서 주가 폭등을 한 거고,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니 얘네가 지금 버는 것가 늘어나지도 않는데 캐펙스만 늘리는 거 아니야? 요 마인드가 돌았습니다. 자, 그럼 이 다음 단계는 뭐가 되나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해서 주가가 빠진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캐펙스 계속 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핵심입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요 부분이 핵심이에요. 미국에서 주식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경영자들이
우린 괜찮아요.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예.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자, 그러면 캐펙스가 줄어들면, 다른 데는 하지만 캐펙스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하드웨어도 결국 영향을 미치죠. 자, 그래서 그 시차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차가 있을 것인데 지금은 하드웨어 최고의 시간이에요. 오늘은 샌디스크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에는 뽑지 못했습니다만 샌디스크가 아주 기가 막힌 실적을 뽑아냈어요. 자, 샌디스크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도 완전하게 12%나 폭등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이런 실적이 가능하구나 하고 깜짝 놀랄 정도의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자, 오른쪽에 매출 보세요. 그 전에 17억 달러, 19억 달러, 23억 달러 하던 애가 30억 달러 했습니다. 30억 달러. 엄청나죠? 근데 저기는 어떻게 돼? 잠깐만. 네네, 30억 달러 맞죠? 근데 주당 이익은 지금 얼마로 늘었어? 1.2달러 하던 게 6.2달러까지. 어마무시하게 늘었습니다. 그죠? 야,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 회사 지금 PER 이렇게 오늘 12% 폭등해서 607달러인데 25배 나와, 25배. 자, 그런데 1.2달러에서 6달러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저렇게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다 할지라도 늘어난다면 지금 이 회사가 지금 25배로 머물러 있겠어요? 지금 그 대략 25달러 정도 벌 걸로 지금 상태로는 유지되지만 보여지지만 저 증가 속도가 더 붙으면 25달러가 아니고 30달러건 35달러건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배수가 20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이제 폭등하는 이제 미국 평균보다 미국 기술주 평균보다도 훨씬 낮으니까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건 주당 이익의 증가폭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5년도 5월 달에는 마이너스 0.3달러 하던 것이 플러스 0.3달러입니다. 그리고 11월은 1.2달러로 4배 폭증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5배 폭증을 했습니다. 대단하네. 그죠? 4배, 5배, 분기별로. 이거는 지난번에 엔비디아의 성장 속도보다도 매출 성장 속도는 좀 그럴지라도 이익 성장 속도가 엔비디아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대단한 거죠. 지금 요 3개 분기만 뽑아서 보면 말이죠. 자, 어제 그 하이닉스의 발표회에서도 얘기했는데 하이닉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낸드 플래시, 낸드 메모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냥 좀 좋아지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하이닉스에서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고요. 생각하고 예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런가 보다. 많이 늘어나나 보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샌디스크 보니까 이거 장난 아니구나.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컴퓨터에 대해서 정리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시스템 반도체, 즉 CPU, GPU를 옆에서 메모리 반도체, D램이죠. D램이 옆에서 보조를 해서 이걸 소프트웨어로 구동하는 폰 노이만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일단 시스템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인 거고요. 그게 이제 요즘 얘기하는 2나노, 3나노 공정으로 만드는 거고. 그다음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만드는 거는 메모리입니다. 이거는 D램이에요. 물론 그 GPU, CPU에도 캐시 메모리가 있습니다. S 메모리라고 있는데 이 겁나 빠른 건데 너무 비싸. 만들 수 없어 크게. 그냥 그거고 그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옆에서 계속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CPU, GPU를 도와주는 게 D램입니다. D램이에요. 자, 이거는 저장 장치가 아니에요. 저장 장치가 아닙니다. 근데 옛날 HDD라고 하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 있잖아요. 그게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연산했던 걸 모아둬서 이렇게 스토리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HDD이고 그것이 발전한 게 SSD입니다. 예, SSD는 그 반도체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 HDD는 끼끼끼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뱅뱅뱅뱅 돌리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 SSD가 HDD를 상당 부분 대체하기 시작했죠. 노트북 같은 데서는 이제 SSD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속도가 되게 빨라졌죠. 근데
근데 어쨌든 HDD도 살아있는데 샌디스크가 이렇게 주가 폭등했다는 건 또 그것도 보여주는 거죠. 웨스턴 디지털하고. 어쨌든 SSD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커지기 시작하는데 AI 쪽에서의 SSD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HBM이라든가 메모리 할 때는 SSD 빼고 얘기한 경향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메모리 좋아요 했던 거는 대체로 D램, 그 다음에 D램으로 만드는 HBM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이닉스에서의 실적 발표에서도 그랬고, 주로 스토리지 만든 애들이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이에요. 이 실적을 보건대 이 SSD 폭발이 어마무시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현재 계속해서 메타라든가 그 다음에 오늘 떨어졌지만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해서 캐펙스를 줄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27년 상반기까지는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여기 발표해서 올해 1월 달에 발표하는데 올해 캐펙스를 메타 기준으로 700억 달러에서 1100억 달러 이렇게 늘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26년도 집행인데 이렇게 집행해놓고 갑자기 27년 팍 꺾을까? 없앨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7년도 상반기까지는 열려 있구나 이제 보니까. 자, 그럼 주가는 26년도 상반기 어디 즈음까지는 괜찮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조심하고 있는 거는 워낙 사이클이 크기 때문에 진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제 삼성전자 실적 막대 그래프 보여드렸죠. 어제 오후 한국마감에서 그거 보여드린 것처럼 이 진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떨어지기 전에 먼저 탈출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데, 그러면 탈출의 신호를 어디서 볼 것이냐. 지금 다시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분기별 실적 추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이렇게 되죠. 분기별로 이렇게 보면 더 길게 봐도 똑같아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는 게 이 흐름인데,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크잖아. 사이클이 크니까 사이클이 꺾이기 전에 탈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은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그 신호를 어디서 볼 거냐가 전문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지, 사전에 먼저 팔아야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근데 어디서 그런 흐름이 나올까요? 앞단에 캐펙스가 줄어드는 게 하드웨어 사는 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발표는 그렇게 했는데, 그럼 이놈들 빅테크 애들의 왕성한 식욕을 꺾는 건 뭘까요? 가장 앞단이 주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떨어지면 이 왕성한 식욕을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 한마디에 하드웨어의 시대, 그러나 일부 금이 보인다. 아주 오늘 극명한 날인데 샌디스크의 폭등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폭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엿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드웨어가 좋다는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비 업체들, 어제는 ASML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램 리서치입니다. 자, 램 리서치도 난리가 났는데요. 경영진 코멘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램 리서치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한 번의 강력한 분기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AI 산업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는 고객의 성장을 지원하고 향후 수년간 시장을 상회하는 성과를 내겠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전사적인 실행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램 리서치는 반도체 제작 공정에 사용하는 핵심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우리나라 한미 반도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실적이 좋다는 건 드디어 설비 증설이 들어가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설비 증설이 들어가면 이것이 제품으로 나오는 데까지는 한 1년 정도를 봐야 되니까 지금 27년도까지도 뭔가 있으니 지금 설비 증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는 실적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아까 이제 삼성전자 분기 실적을 조금 더 길게 뽑으면 참 좋은데 삼성전자 분기별 실적을 따져보면은 22년도 초반이 피크였어요. 1분기, 2분기 그때가 피크였고 그 다음부터 빠르게 훅 떨어졌거나 훅 가버렸어. 근데 주가는 언제가 피크였습니까? 21년도 1분기가 고점이었어요. 그래서 주식을 반도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이클이 너무 심해서 항상 사전에 경계를 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샌디스크 경영진의 코멘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기 성과는 더 나은 제품 믹스의 실현,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SSD 배포 가속화, 그리고 강화된 시장 수요를 기민하게 포착한 결과입니다. 특히 우리 제품이 AI와 전세계 기술 인프라를 구동하는 데 있어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공급을 지속적이고 매력적인 수요에 맞추기 위한 구조적 리셋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규율 있는 성장을 주도하고 업계 최고의 재무 성과를 낼 수 있는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 말인즉슨 딱 보니까 SSD 중에서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eSSD를 많이 만들었다는 거지. 뭐 다른 라인 죽이고 그거 많이 만들었다. 이 얘기로 바로 들리네요. 즉, 마진 많은 쪽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 바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애플이 시간에서 급등했기 때문에 미국의 기술자 하락이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게 다가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애플의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애플 실적 깜짝 놀라게 잘 나왔어요. 야, 아이폰 17 잘 팔렸구나, 이번에 보니까. 보시죠. 자, 이 회사는 계절성이 매우 심한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명절 선물로 사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한국은 설날 추석이지만 미국은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직전에 신제품이 나오죠. 아이폰 기준으로. 그래서 4, 4분기 실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4, 4분기 실적을 전분기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안 됩니다. 1.85가 2.84, 1달러나 늘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밑에 24년 12월하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9월은 지난해 9월하고 비교하셔야 되고 6월은 지난해 6월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1, 2분기는 그냥 좀 좋아진 거였지. 1, 2분기 결산으로 보면 그냥 작년보다 좀 좋아졌어. 이 정도인데 3분기 조금 더 좋아지더니 4분기 많이 좋아졌습니다. 작년도에 2.4 하던 게 2.84였고요. 그리고 재작년으로 보면 재작년에 2.18 하던 게 2.4였으니까 그때도 좋았는데 한 10% 정도 좋았는데 근데 이번에는 10%를 훨씬 넘게 좋았죠. 그쵸? 전년 동기 대비 비해. 그래서 이건 아주 좋은 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자, 매출도 보세요. 밑에 이제 파란색에 1243억 달러에서 이번에 1438억 달러입니다. 많이 늘었어요. 많이. 물론 이제 뭐 제품 가격도 오르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나오고 하니까 당연히 매출도 늘고 그렇긴 하긴 하지만 많이 늘었고요. 이제 그 섹터별로 좀 확인을 해보면 매출은 전년 대비 그 16% 증가했고 아까 보신다시피 그다음 주당 이익도 전년 대비 19% 올랐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아이폰이 23% 증가한 852억 달러예요. 서비스도 14% 올라서 300억 달러. 그다음에 이제 중화권 매출이 줄어든 줄 알았는데 얘네 발표에서는 중화권 매출이 255억 달러로 전년 대비 38% 지금 막 세일하거든 얘네. 그래서 나는 좀 떨어진 거 아니야 했는데 많이 올랐네요. 네. 그리고 맥컴퓨터는 오히려 좀 빠졌습니다. 83억 달러로 전년 대비 6.7% 빠졌고요. 아이패드는 6.3% 늘었습니다. 이것도 86억 달러. 웨어러블은 2.2% 빠지면서 114억 달러. 서비스는 전년 대비 14% 증가했고요. 제품 합계로는 16% 증가했습니다. 미주 지역에서 11% 증가, 유럽에서 13% 증가. 말씀드렸듯이 중화권에 38%, 일본은 4.7% 증가, 기타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18%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실적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 보았고요. 네, 오늘 아침에 그 사전 인사 발언이 좀 길어졌는데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좋은 데이터 값을 만들어주고 좋은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또 크리에이터들을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하고 결이 좀 맞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투자자로서도 매우 중요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돈에는 색깔이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성향과 경향을 가지고 너무 이 시장에 뛰어드는 거는 중간중간에 어떤 때는 그 색이 잘 맞아서 좋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게 좀 결국은 좋은 리턴 값을 안 옵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를 만들어주는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있는 게 AI 시대에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쁜 정보는 일종의 할루시네이션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자, 저희 그 증시각도 TV와 자매 회사인 매트릭스 투자자문에서는 2월 2일부터 유한타증권 전국 지점을 통해서 일임 계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유한타증권이 있으시면 거기에서 거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에 가셔서 매트릭스 투자자문과 계약하러 왔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사전에 저희 회사에 전화를 하셔서 어느 지점에 갈지 등등을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가 해당 지점에 통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그 사전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가시면 많이 편리하실 겁니다. 사전에 커뮤니케이션 안 하고 가시면 매트릭스 투자자문 계약하러 왔는데요. 이러면 그 영화잖아요. 이 아저씨 이상하네. 영화가 뭐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으니 자, 꼭 사전에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는 저희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자, 02-780-2522 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9시 이후로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